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는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빨리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신속하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1차 집행 때는 부족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건데요. 공수처가 또 한 번 이 발부된 이 영장 집행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내란 속에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일단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이 지금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전제로 가정한 질문들이어서 좀 지나친 질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영상을 보게 되면 방탄 차량 2대가 이동하는 영상이 이미 공개된 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피하고자 지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은 반드시 완수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심각한 갈등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도주를 했을 가능성과 실제로 도주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추후에 있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조윤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방탄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찍힌 영상이 있다 이런 것은 아직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일단 제보를 전제로 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의 질의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수처장 정도는 지금 사실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1차 때도 실패해서 사과한 오동훈 공수처장,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지적될 만한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수처에게 수사의 능력 그리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앞서 그 오동훈 처장이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도 처음에 영장에 대해서 그 며칠짜리냐라고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봤을 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본인들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처음에 나왔던 영장이 이미 일주일짜리가 나왔었고 한번 들어갔다가 실패를 한 이후에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영장을 마치 위탁하는 형태로 경찰이 집행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시 지난번처럼 어쨌든 공수처가 주체가 되고 경찰은 협조를
체크를 하는 형태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기자분이 공수처에서 리포트를 하면서 오늘은 공수처가 바로 집행에 들어가지 않고 경찰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도 공수처 그리고 경찰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원칙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지금 관저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헌법수호의 의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주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고 대통령의 변호인들조차 경찰에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는 걸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다시 경찰에 재이첩하고 경찰에서 소환을 하든 서면 조사를 하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네. 공수처의 지금 무리한 자기들의 그 국민들께 보여주기식의 이런 수사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제 이 윤상현 의원과 또 국민의힘 44명 의원들이 관저 앞에 방문을 해서 인간 방패를 자처했었죠. 이때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저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 안에 대통령이 있는지 여부, 글쎄요, 야당 의원들이 어떤 제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공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논란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